안녕하세요. 안녕. 어떻게 뭐 문제 풀다 보면은 뭐 거의 다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중간에 한 두 개 중에 하나 막 찍어야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딱 맞춰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푸셔야 돼요. 예, 최대한.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여기 아침에 푸는 40 문제는요, 버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 또 나올 거예요, 계속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8월 달에 풀어본 것 같은데, 막 그러는데, 문제 맞췄냐 그랬더니 못 맞췄대. 왜냐하면 중요하고,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문제들, 이거 다 푸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내가 오늘 풀었다 그래도 그 문제를 한 달 후에 다시 보면은 못 맞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꾸준히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요 과정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요 과정만 이제 잘 견디면은 그러면 시험장에서 손이 정답 쪽으로 가. 쪽으로 가. 예, 그리고 계속 중요한 거 반복. 그래서 우리가 뭐 100점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추라고 주는 문제만 다 맞춰도 합격하는 사실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틀려. 거기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 그냥 뻔한 데서 틀린다니까요. 뻔한 데서. 이제 그런 것만 줄여 가시면은 이제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해설지 이제 뒤에는 우리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주택법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해설지 뒤에 리모델링 넣어놓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이제 시험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주요한 조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여기 나오는 거 이상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평소에 공부해봤자 잘 머리에 안 남아요. 왜? 리모델링은 주택법이든 다른 법을 갖다 어느 정도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쯤에 한번 보셔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1월, 2월부터 가르친다 면 다른 거하고만 섞여버려요. 왜? 리모델링이 워낙 많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맘때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문제 나면 다 맞힌다는 거죠. 네. 자, 우리 8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81번 문제죠. 예. 도시군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예. 1번 지문은 똑같은 지문이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죠? 예.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야, 이런 것만 나면 좋겠네, 그냥 또. 예. 근데 1번이 예전에 기출문제 3번 나왔을 때요. 틀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국토부 잘못이에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거든요.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우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우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시 계획의 종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 써놓은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토부 담당자 잘못한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 자주 들어갔던 분들은 당연히 앞에 페이지에 3개가 나오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국토부 잘못이지. 그리고 나서 사이트를 갖다서 바꿨어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 그다음 나머지 4개의 지문 자주 나오는 것들 모아놨죠. 자, 2번 지문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예.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 6개의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핵심 단어 3개죠.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토지용, 교통 이런 거 안 써주고 한 번 냈었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3번 도시군 계획은 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 이 계획이 뭐 정비 계획 같은 거죠. 그 정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게 도시 계획이다.
그다음에 5번도 뭐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장 군수가 우리가 교통 등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도시의 목표가 나온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81번은 뭐 시험에 몇 번씩 다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넣어놨고요. 82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틀린 거. 4번 보시면은요.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6명 시장 군수.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함정.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요. 시험에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걸 막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함정. 1월달, 3월달까지 공부했던 기본적인 데서 꼭 틀려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이제 6명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절대 수립하지 못하는 사람 2명 있었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기본이 안 돼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계급이 높은 4명 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을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이 되는 거다. 수립이 확정이 되고 절대 승인을 받는 것이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틀리게 기출문제 4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4번이 틀렸죠? 예, 4번 틀렸습니다. 특별자치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되는 거죠. 1번 6명 시장 군수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이를 반영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거 5년마다 재검토. 몇 번 나온다 그랬지, 시험 범위에서? 6번. 근데 1번 지문을요, 함정을 판 지문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타당성을 검토한다. OX. X지. 타당성 검토는 수립한 사람이 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아니잖아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거야? 수립권자가 한다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수험생들이 간파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틀리게 만들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국토부 장관이 한다. 또는 도지사가 한다고 쓰면 틀릴 것이다 이거지. 만들어냈어. 타당성 검토. 그럼 여기서 말고 나머지 5군데도 타당성 검토는 다 수립권자가 하는 거야. 예. 2번 광역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째, 한 번 나왔죠.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걸 물어본 게 지금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은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3번 또 나왔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고요. 5번 바로 이거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만 명인데 8만 명인 시군, 7만 명인 시군 다 내셨어. 83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1번 도시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이죠. 다음은 아니죠? 예, 고시한 날부터. 1번 지문 국내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10번 넘게 나왔어요. 중개사 시험에 한 5번, 감정평가세 한 5번, 10번 넘게 나왔어요. 1번 정답. 야, 이런 것만 1번에 탁탁 나와주면은 그냥 시간도 절약 좋겠는데. 자, 2번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번이 작년에 새로 들어간 거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 위반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될 때 그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거는 위반을 할 때 얘기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4번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누가 결정해?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5번 조속히 위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84번 문제를 보시면은 2번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으면은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단 3개월 내 신고는 하여야 한다. 뭐 다시 허가 받는 게 아니죠. 하동공사 계속하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려 있고요.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공고했어요. 근데 공고를 보고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처리 결과 통보 60일. 3번 국가계획과 관련이 돼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앞에 나왔었죠? 예. 왜냐하면 84번 문제, 83번 문제 다 다른 교수님이 내셨는데 이것을 다 선택을 해주셨어요. 지문을요. 그래서 제가 중복되는 지문이라도 제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넣어놓은 이유가 교수님이 다르신데도 그걸 뽑았다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4번. 예. 이 4번이 응용지문이에요. 공원, 녹지, 유원지, 공간시설은 어디에 속해? 기반시설에.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나오잖아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나오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죠. 근데 기반시설의 종류가 7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공간시설이고 공간시설의 대표가 뭐야?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지. 자, 4번 지문 교수님께서 야심차게 만들었어. 학생들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인 줄 알거든. 근데 기반시설 종류가 7개. 7개 중에 하나가 공간시설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다. 이래 맞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함정이라고. 예, 눈 뜨고 틀려. 설명 들으면 아차 싶어. 예.
근데 이거는 그래도 함정을 덜 팠어. 왜 공간시설이라고 해서 기반시설 종류 중에 하나를 써줬잖아요. 공간시설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공원, 녹지, 유원지는 유원지 설치에 대한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다 그러면 이게 뭐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공원, 녹지, 유원지 없었는데 기반시설이잖아. 예, 기반시설 설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5번 지문 이거 체크했었죠? 경미한 사항.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일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것을 내시는 교수님은 딱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은 항상 이것만 냈어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점점점.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게 바로 경미한 사항 변경이에요. 이게 똑같아, 경미한 사항은. 그리고 참고로 요 지문은 1번 아니면 5번에 내셨어, 지금까지. 이 교수님이 내신 문제 다 찾았어. 특징을 내가 찾았어. 1번 아니면 5번이야. 왜 1번 아니면 5번에 냈을까? 아래야 한글을 써보신 분 알아. 1번을 잘라서 갖다 붙이는 번호가 제일 편한 게 5번. 5번을 잘라서 붙이기가 다시 1번이야. 이해되십니까? 야, 여기까지 교수가 분석해주고 있어. 예. 그래도 너는 분석해라. 나는 까먹겠다. 이러면 안 돼. 예. 아, 자기가 지금 이해 당사자인데, 그렇지 않아? 예. 이해 당사자 본인이다. 그러니까. 이해 관계인. 본인 이해 당사, 나는 뭐야? 이해 관계인. 자기는 뭐야? 이해 당사자. 예. 그래서 매년 시험 보고 나면은 교수님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 다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 60은 넘겼어요. 예. 그 이제 그 결석 안 하신 분의 특징이지. 저희 85번 한번 또 보겠습니다. 85번. 틀린 거 찾기. 2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에서 지급할 수 있다. 틀렸지. 예. 이거 3천만 원 초과할 때. 85번은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1번 매수 청구 대상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하나입니다. 잡종지는 포함 안 되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어. 예를 들면 학교나 공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차라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봐요. 매수 청구 못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한다. 이거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OX로 대답해 보세요. 지목과는 상관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 그 다음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때 우리 매수 대금을 지급을 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번 시행자가 정해졌을 때는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자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요. 매수 청구가 있었을 때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내에 실제 매수하여야 한다죠. 86번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 연결로 옳지 않은 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틀린 것이 몇 번인가? 2번. 빗물 그러면 왠지 재해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만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은 가장 최근에 신설된 환경 기초 시설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송통신이 왠지 공공일 것처럼 보이겠지만, 방송통신은 통짜, 유통공급시설이다. 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자 나오니까 당연히 공공문화체육시설이고, 보건위생시설은 죽어나가는 곳이야. 예?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장사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갔다가 죽어서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공간이 넓은 5개 공간시설, 녹지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제 87번 지구단위계. 87번. 지구단위 계획 문제인데 좀 만만한 게 나왔네. 이번 주까지만 만만하겠지. 그렇죠? 예. 자,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5번. 용도 지역을 세분하거나, 예, 변경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우리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것까지는 알아. 근데 5번에 앞에 수식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요약집을 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펴보세요. 요약집 50페이지를 딱 피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5번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지구 단위 계획은 다음 사항 중 2하고 4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1의 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경우에는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1의 2가 뭐야? 1의 2. 기존의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때 그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때는요. 이때는 2번, 4번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죠. 어디다 지정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그러면 2번 1-2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올 때는요. 2하고 4는 반드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이 뭐냐면 용도지구 폐지가 목적일 때는 2하고 4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은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1의 2일 때는 2하고 4를 반드시 안 넣는 예외가 있잖아. 이렇게 제동을 걸 것에 대비해서 교수님께서는 1의 2에 해당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고 1번에 나오는 뭐야?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환경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시킬 때, 그러면 경관 계획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1의 2가 아니라는 것을 써준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예 시비 걸 것을 다 차단해버린 거지. 노련한 교수님이시죠? 예.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예. 노련한 교수님. 아예 시비 걸 것을 차단했다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이런 거다 썼는데, 그러면 1에 2 때는 반드시 포함시킨 거 아니잖아. 이런 분들을 갖다 차단하려는 거지. 그 다음에 1번 지구 단위 계획은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 지문은 거의 다 2번 지문에 나왔어.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고, 하나여면 틀렸지. 그죠? 도시 지역에도 지정하고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도 지정하는데 뭐 계획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지. 예. 계획 관리 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갖다가 1.5, 150%이야. 용적률은 2배, 200%까지죠. 그래서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거기가 특히 계획 관리 지역일 때는 얼마? 건폐율 1.5, 150%, 용적률 2배, 2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8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설치 하의한다. 절대 산업단지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산업단지 X.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자,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는 거 2개. 위험한 거 가스관, 지저분한 거 하수도관 2개. 3번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렇죠?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3번처럼 쓰면 그럴듯하지만 이런 말 없어. 예. 4번. 예. 공동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이거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나 발굴한 지문이세요. 왜? 공동구는 지자체 설치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역 실정을 잘하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가 있다. 최근 하나 발굴한 지문.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이상 있다 인정이 되면은요. 정밀 안전진단 등등 조치해라. 뭐 그런가 보다. 예. 89번 우리 예상 문제겠죠? 도시혁신구역은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이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그 결과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만한 곳에 지정을 하죠.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몇 번?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주요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지역. 디귿번 유휴 토지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용산 미군 부대, 성동 구치소 부지 이런 데들이 있고, 리을번 보시면은요, 조례로 정하는 지역. 디귿 리을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야지.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리을번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 그렇죠? 자,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 일부에 설치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 체납할 때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보긴 봤어. 그러면 이거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를 피시냐 그러면은 요약집 32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요약집 32페이지 맨 밑에 보셨어요? 3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특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그 대지 일부에 사회복지법,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적 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혹시 써놓으셨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개를 써놓으시면 돼요. 예.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이야. 2개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왜 미리 안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다른 데 지금 발견했어. 그렇죠? 예. 마음 같으면 다 가르치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뇌 용량을 중요한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줘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개. 어린이집하고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자가 온 거야. 업자가 여기다가요. 제가 어린이집하고요.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30년간 운영하고 나서 이거 서울시에다가 제가 기부 체납할게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 지을 때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 드릴 테니까 수익을 더 많이 내세요. 그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만들어서 외부에 내시는 교수님은 함정을 어디에 팠냐 그러면 청소년에 팠어. 1번에 청소년 수련관 넣었죠. 그러면 어린애나 어른만 대상으로 하고 누가 버림받는 거야? 청소년. 어린애하고 노인만 대접을 받고 버림받은 애가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1번에다가 청소년 수련관을 넣어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왠지 1번 같은 느낌 들겠지만 아니라는 거지. 예.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3, 4, 5번에 처음 들어보는 거 막 내놔서 물류 터미널에 무슨 차고에다가 농유 도매시장. 왜? 그럼 여러분들이 이 3, 4, 5번은 교수님께서 틀린 지문을 왜 써놨을까? 다른 문제 만들 때 이걸 본 거야. 3, 4, 5번이 나오는 지문은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분석할 때 그냥 5개 지문을 채우는 지문들을 딱 보는 순간 이 교수님은 요즘에 이 문제 내려고 준비하다가 부스러기로 이거 하나 냈구나 생각하는 거지. 부스러기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다 분석하면 또 나와요. 예. 무슨 일이야. 한 20년 전에 그 교수님을 만나러 연구실에 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셨길래 책, 책상 위에 봤더니 뭔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계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번씩 다 읽었는데 평소에는 내가 잘 못 외우잖아. 그때는 잘 외워져. 예, 어디에 낸 문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좀 이렇게 외웠어.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예상 문제 만들 때 손이 막 자꾸만 그 문장이 떠오르고 막 그랬다는 것이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요. 한번 사고 친 적이 있었어요. 모 학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하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린 게 나왔어. 근데 그 문제가 법률 문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법좀 똑같으니까. 근데 해필이면은 중개법에서 나왔는데 해필이면 사례 문제였어. 지문이 한 5줄 되는 사례 문제였는데 그게 글자 하나도 안 틀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법조문 문제는 글자 안 틀리고 나오는 게 정상이야. 왜? 법조문이 있으니까. 사례 문제야. 뭐 갑, 물, 뭐 AP 나오는 중개법에 나왔던 글자는 안 틀리니까 5줄이 난리가 난.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학원에서 유출한 것이, 교수가 유출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었어. 예전에 한 20년 전인가. 근데 반전이지. 반전. 그 어, 문제 유출된 게 아니라 이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기 귀찮잖아. 그렇죠? 그때는 문제 한 문제당 교수님들한테 몇천 원밖에 안 줬어요. 당시 삼성그룹 만약에 승진시험 문제는 한 문제당 50문제면 객관식 한 문제가 삼성그룹 승진시험은 50만 원이다. 공인중개사 문제는 3,000원, 4,000원이었다. 그러면 문제를 잘 만들어서 어느 쪽에다 보내겠어요, 본인이? 한쪽에만 보내면. 그렇잖아요. 예. 예전엔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교 있잖아, 조교. 조교한테, 야, 문제 한 40문제 만들어 가져와봐. 조교는 어떻게 해? 시키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가져와. 이러면 정상인데, 귀찮잖아. 자기 집 근처에 지나가다가 공인중개사 학원이 보여.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 문제가 이렇게 팔아. 예, 팔아.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갖다가 놓고 이제 워드를 이렇게 치다가, 귀찮잖아. 야, 그들은 그냥 왜 바꾸려고 해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이제 또 냈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절대 문제를 못 내죠. 공법 10분의 교수님께서 감금 상태에서 출제하고 그 문제를 5명의 교수님께서 선정한 후에 다시 표현을 바꾸니까 절대 똑같은 문제 있을 거. 그렇지만 정답은 같아. 표현은 바꿔보죠. 네. 그렇죠. 그 3, 4, 5번과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다시 문제 보여드리게 되고요. 자, 91번 용도 지역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연결.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렇죠? 예. 옳은 거 몇 번이야? 3번.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92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5번.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사항인 변경은요. 그 사실을 그냥 통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지 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 축소는 경미한 사항 변경이잖아요.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 경미하지 않죠. 그래서 5번은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계속 5번이 정답. 1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당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 제안할 때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2번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미한 사항이 나오죠. 토지 분할이 당연히 필요할 줄 알고 사도 개설 허가 내줬으면 그 뜻에서는 분할해도 된다는 게 포함됐는데 또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아라가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조건을 붙일 때는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가능하다. 단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최근 5년간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4번 지문은요. 우리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필이 꽂혀 있는 교수님이 계시더라니까. 이 지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54페이지잖아. 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생략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는 2번만 나왔었다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이것만 2번만 나왔어. 2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요것만 2번 나왔었다고. 근데 최근에는 거기 7번 있죠. 7번.
산림 사업 및 사방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예. 여기는 나무 심는 거 관련해서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 예. 그러면 그 법에 나오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위원회보다 그 위원회가 더 전문가들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에 7번을 내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4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 보시고. 그럼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93번부터 보겠습니다. 예.